자, 75번. 이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대항력에 관한 겁니다. 자, 단설법인 일시 사용에 의한 임대차. 이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밝힌 겁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가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대항력권과 별개로 임차권 등기 자체가 대항력과 우선변제 효력을 인정한 것 똑같습니다. 물권처럼 취급합니다. 그래서 단서를 명확하게 한 겁니다. 자, 1번. 임차인이 타인 점유 매개로 임차주택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도 대항력권 전무가 인정될 수 있다. 대항력권은 이사와 전입신고예요. 결국은. 근데 이사가 뭐예요? 점유잖아요. 근데 이 점유는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도 포함된다는 거. 자, 또 하나 이런 표현이 있죠. 간접 점유도 가능한 게 취득쇼. 점유 취득쇼의 점유는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도 포함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후 주택임대차법상의 대항력권을 상실한 경우 주택임대차법상의 대항력을 상실한다. 자, 요거는 정말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쉬운 질문은 아닙니다. 자, 법조문을 보겠습니다. 법조문에 따르면 이런 조문이 있어요. 동법 3조 3회 임차권 등기명령이었어요. 임차권 등기명령 언제 하죠? 주택임대차 계약이 끝났어요. 하지만 임차인이 보증금을 돈을 못 받았어요. 그 경우에 임차인은 부동산 소지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그 신청서를 받은 법원에서 이상 없으면 결정을 내요. 그럼 결정문을 임차인 등기명령 신청 임차인 보낼 뿐만 아니라 어디다? 등기소에다 보내요. 그럼 등기보원이 그 명령에 따라 임차권 등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어떤 전제가 되면 이런 얘기 했어요.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다고 나옵니다. 그 얘기는 이미 기존에는 대항력권을 갖추지 못하거나 우선 변제권이 없어서 그런 효력이 없다는 전제에서 발생해요. 더 나아가 다만 임차권 등기 외에는 이게 중요합니다. 임차권 등기를 했어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 신청에 따라서 그 경우에는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상실하지 않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되면 그 이후에 대항력권에 해당되는 뭐가 있죠? 이사잖아요. 아니면 전입신고. 이사 가는 거예요. 쉽게 해서. 이사를 가다 하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그래서 활용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 점이 중요한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따른 등기의 효력입니다. 그런데 이게 있어요. 동법 제3조사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러한 효력이 있는데 이러한 효력은 지금 3조사는 뭐죠? 임차권 주택임대차법상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따라서 임차권이 등기되는 거예요. 그런데 3조사는 더 나아가 민법에 따르면 임차권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민법에 따라 이거는 지금 임차권 등기 명령신청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거고 요거는 민법에 따라 주택임대차 등기를 한 경우예요. 그 경우에도 3조의 5항 및 6항을 준용합니다. 3조의 5항 및 준용 이 얘기예요. 민법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대항력권 상실하더라도 상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있어요. 이게 민법에 따른 임차권 등기예요. 이건 주택임대차법에 따른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이건 어떤 거예요? 민법에 따른 임대차 등기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청에 따라서 한 거예요. 이건 일방에 하는 거잖아요. 신청에 따라서. 그 차점인데. 근데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근데 지금 뭐죠? 전세권이잖아요. 전세권의 경우에도 이 규정에 따라서 적용되는 것은 아닐까. 민법에 따른 임차권 등기에서 이게 인정되면 민법상 전세권에 대해서도 유추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쟁점이 된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판에는 법조문은 특별하게 정한 건데 딱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정했고 전세권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잖아. 따라서 전세권의 경우는 이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전세권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으로 돌아가 대항력권, 즉 2, 3의 전입신고의 요건을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전출을 하게 되면 그 순간 대항력권을 얻기 때문에 대항력을 상실한다. 그 원칙대로 돌아간 겁니다. 이 배경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원리에서 근데 전세권에 대해서는 없어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따라 집행에 따라 임차권 등기된 경우와 민법상 임대차 임차권 등기의 경우에는 대항력권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지 않지만 전세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대항력권 상실하게 되면 대항력 상실한다. 쉬운 내용은 아니지만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동그라미 3번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던 자가 자기 명의 주택을 매도한 자가 거주하던 자기 명의 주택을 매도한 자가 매도와 동시에 이를 다시 임차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대항력이 인정된다? 이미 봤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명의 주택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명의 주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 됐어요. 그 전입신고가 임차권을 공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임차권을 공시는 언제부터 하죠?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된 순간에 임대인의 그 전입신고는 임차권을 공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인지 아니면 등기한 순간에 발생한지는 어떻게 근무한다? 기존의 전입신고가 임차권을 공시한 경우에 있으면 등기한 시점에 매수인 명의로 등기한 시점에 대항력을 취득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다음날이라는 거 이미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그라미 3번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임차주택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가족의 주민등록으로 그대로 둔 채 임차인의 주민등록만 일시적으로 옮긴 경우 하더라도 상실하지 않는다. 세대주가 혼자 사는 사람이 만약 혼자 있다면 당연히 대항력을 상실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가족들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임차권의 공시는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잘 갖고 계십시오. 자, 요 내용들은 한 번씩 다 나왔던 내용입니다. 요 내용이 좀 출제된다면 또 요 내용이 다시 출제될 겁니다. 자, 76번. 주택임대차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주택임대차법에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습니다. 구전입니다. 임차인은 주택임차인은 1회에 하나요.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해요. 그러면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뭔지가 이제 중요합니다. 자, 먼저 1회에 하나요. 그리고 1회에 하나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하게 되면 갱신된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된다? 2년을 봅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고요. 임대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이와 관련해서 나중에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있고요. 자, 두 번째, 갱시 거절 사유 중 하나인 자,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데 그 정당 사유와 관련해서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뭐에 해당된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했는데 임대인이 이 8호에 해당 내가 거기에 살 거예요. 그 얘기로 거절하게 되면 그 거절 사유는 적법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계약기간과 만료 동시에 집으로 이사가를 가야 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쟁점 하나가 있습니다. 최근의 판례에 뭐가 있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도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갱신 거절 기간 내에 이 포괄되는 갱신 거절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았었어요. 현실에서. 어떤 내용이냐면 보통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일 2개월 전부터 6개월이에요. 이 기간 내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를 하고요. 임단이 정당한 사유, 거절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이 갱신이 됩니다. 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매매에 따라서. 그래서 그 경우에는 매도인을 양도인하고 양수인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전 임대인이겠죠. 물론 뭐 임대인의 지위 승계가 당해서 대항력 이후에 양수자는 당연히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인데 논점은 뭐냐면 이 양수인이 지금 계약갱신 요구권을 이미 행사했어요. 그 이후에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그러한 경우에 양수인이
8호의 사유로, 즉 양수인이 이 목적 주택에 살겠다는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뭐라 한다? 이 양수인도 이 기간 내라면, 즉 아직도 이 기간 내라면 그 8호의 사유를 가지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에 관한 판례입니다. 당시에 실무적으로 되게 쟁점이 많았는데 대법원 판례로서 이 부분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판례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도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중요한 건 뭐다? 갱신 거절 기간 내라면 8호 사유로 거절할 수 있고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겁니다. 대단히 실무적으로 되게 중요한 판례 내용, 판결입니다. 반드시 출제된다고 보입니다. 이게 올해인지 내년인지 이제 꼭 나옵니다. 또 하나, 정당한 사유, 즉 이 사유,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냐 증명이 돼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누구한테 증명책이 있다? 임대인에게 있다는 것도 23년도에 12월 달에 선고가 됐습니다. 이것도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질문 들어와서 보겠습니다. 기억,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행사를 합니다. 이 기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기간 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한다. 계약갱신 요구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한다. 결국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 기간 내에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임대차 조건이 동일한 건 여러 번이다? 아니다. 1회 행사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에는 거절하지 못한다. 정당한 사유,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신 정당한 사유가 이제 8호가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또 이 하나는 뭐냐면 목적물을 전부나 일부를 훼손시키거나 멸시시키는데, 거기는 뭐냐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멸시나 목적물을 훼손시키거나 멸시시키는 경우도 정당한 사유,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단서가 붙어요. 고의나 중대한 과실입니다. 중대한 과실. 함께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중대한 과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멸시 또는 훼손한 경우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77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겁니다. 갑은 2021년 2월 2일 서울특별시, 그럼 상가라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면 항상 지역을 표시합니다. 서울. 을소유 X상가 건물. 보통은 갑이 임대인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좀 바뀌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혼동이 할 수 있으니까 임차인, 임대인 이렇게 구별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보증금 5억 월차임. 상가의 경우에는 항상 환산보증금을 계산해야겠죠? 500만원 곱하기 100이에요. 그러면 5,005억. 그러면 환산보증금은 10억이에요. 10억이면 서울은 얼마죠? 95695437. 9억을 초과했습니다. 그럼 딱 염두에 두는 게 상가건물 임대차법에 적용되는 법조문과 그렇지 못한 조문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갑은 임차인은 인도를 받아 이사를 했다는 얘기죠. 점유를 했다는 거죠. 영업 개시하고 사업자 등록. 전입신고 대신에 상가경은 사업자 등록이죠. 뭐다? 대항 요건을 갖췄다. 이 지문을 읽으면서 이걸 떠올리셔야 합니다. 자, 기억. 이 계약에는 확정일자에 대한 규정하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법이 적용된다? 아니다. 자, 환산보증금이 초과됐죠? 그러면 환산보증금의 액수에 상관없이 초과 여부상 적용되는 것은 대항예건 적용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권, 권리금 회수기의 보장, 그 다음에 차임연체와 해지. 이게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반대로 환산보증금이 지역별로 정한 금을 초과하는 게 적용되지 않는 게 대표적인 게 뭐죠? 우선변제적 효력. 그럼 우선변제 효력과 연계되게 딱 세트가 나와야죠. 확정일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그 다음에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 아니 1년 미만 정하는 경우 1년을 본다는 규정. 그 다음에 묵시적 갱신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바로 딱 나오셔야 합니다. 니은번. 니은번은 출제자의 의도된 이게 틀린 질문으로 나왔어요. 근데 모두 맞는 질문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계약갱신 요구권의 것은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를 해요. 자,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요구예요, 요구. 청구권이 아니에요. 그리고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는 데는 제한이 없어요. 단지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고 누구한테? 임대인하고. 그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거절할 수 있을 뿐이에요. 즉 거절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도 불구하고 갱신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거절할 수는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만이 계약갱신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즉 계약갱신 요구 자체 제한이 있는 게 아니라 단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냐는 문제예요. 그런데 출제 지문은 계약 파손한 경우, 자 임차금을 일부를 제가 아까 얘기를 했죠. 중과실로 파산한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예요. 따라서 정확한 표현은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이러한 사유를 가지고 거절할 수 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출제자는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계약갱신을 요구는 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표현 자체를 잘못 썼기 때문에 오류로, 출제 오류로 인정한 겁니다. 티격번은 갑이 임차인이 차임을 염치하던 중 매매로 건물 소유자가 병으로 을에서 병으로 바뀐 경우 특별한 사정은 연체 차임 채권은 을에게 지급해야 한다. 맞는 지문이죠. 무슨 얘기냐면 자 대항 요건을 갖춘 후에 을과 가 있어요. 대항 요건을 갖춘 경우에 토지 건물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병으로. 그러면 양수인은 대항력을 갖췄기 때문에 임대지인을 승계해요. 임대지인을 승계하는데 더 나아가 과거에 갑이 지급해야 할 차임을 지급치 못해 이미 발생한 연체된 차임 채권도 함께 따라간다? 그렇지 않다. 비록 병이 임대의 지위를 승계하지만 그 이전에 발생한 을의 갑에 대한 연체 차임 채권은 을과 병 사이에 별도의 계약, 즉 채권 양도 양수, 연체된 차임 채권에 대한 양도 양수 계약이 있지 않는 한 여전히 을이 갖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연체된 차임 채권에 대한 채무 이행은 갑은 누구에게? 을에게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잘 나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